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여수와 남해는 시장 군수가 일일 교차 근무에 나서는 등 한층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의 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남해안 남중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부터 추진해온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영호남해 협력과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여수시장과 남해군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확정을 계기로 하루 동안 교환 근무에 나서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국도 77호선이 지나는 해저터널 연결 지점이 국내 최대의 석유화 국가산단이라는 점에서 여수와 남해가 각각 구상하는 청사진도 공유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와 남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COP28 공동 유치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새로운 단일 성장 권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남해안 남중권의 잠재력은 최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전남 동부, 경남 서부 발전 전략 공동 연구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포함해서 여수 남해 해저터널 등 국가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남해 6개 시군, 그다음에 경남해 4개 시군이 함께 같이 연계 협력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양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5개 분야, 24개 전략 사업, 65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고 양 지역의 기존 발전 방안과 연계해서 남해안 남중권을 국토 남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있는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 전남과 경남이 그중에서 공동 사업들을 좀 COP 공동 유치에서 여수 남해 간 해저 터널까지 남해안 남중권이 부각되면서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호남해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설까지 전 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고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 지역 방문이나 각종 행사와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460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의회 추경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 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13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은 자동 지급되고 64세 이하 군민은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017년 명성교회 사태 기억하십니까? 서울 대형교회 목사가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해 논란이 됐죠. 똑같은 일이 여수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교단 내에서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눈 감아준다면 교단 헌법은 유명무실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사유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신도 3천여 명, 연간 재정이 60억 원에 이르는 여수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여수 음파교회. 이 교회 간부들은 지난달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현직 담임 목사인 A 목사의 아들을 청빙해 후임 목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의회는 아버지인 A 목사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교회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합병교회 이임 목사로 하나님을 청빙하는 겁니다.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모인 회당에서 목사와 눈을 마주치며 찬반을 결정했습니다. 혹시는 가부를 놓겠습니다. 가부는 이해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지난 2013년부터 교회 헌법으로 직계가족 간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 목사는 지난해 6월 아들 목사에게 2km 떨어진 곳에 여천 음파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두 교회를 통합시킨 뒤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하는 변칙을 썼습니다. 교회 헌법에 교회를 통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현직 목회자들은 지난 2017년 명성교회 사태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불거진 거라고 지적합니다. 큰 교회다라고 하는 누가 우리한테 이것을 딴죽을 걸리 이렇게 아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특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명성교회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파교회는 아들 목사를 청빙하는 건 교인들이 원했던 것이고 교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기독교 단체는 목사 개인과 교회 간부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무작정 성장 일변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목회를 세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인물이 들어와도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다.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단 총회장을 했던 초대형 교회 목사의 80% 이상이 담임 목사직을 직계가족에게 세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5일 저희 여수 MBC가 보도한 순천의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갑질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가 공동주택 갑질 근절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외부 감사원 4명과 순천시 공무원 2명 등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관리사무소장의 갑질과 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 중인 169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감안해 현재 1,100개가 확보돼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1,500개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목포 지역 민간 병원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남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 수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일대가 국토 서남부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내 첫 항공정비 MRO 산업단지가 연내 완공될 예정인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국제공항 바로 옆에 조성 중인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해 현재 지작물 철거와 기반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40%,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왕복 4차로의 산단 진입도로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항공 정비 이른바 MRO 중심의 산업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를 비롯해 항공 물류, 항공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이 이미 분양 계약을 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023년부터는 항공 정비와 항공 물류 그리고 기내식품 회사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지키는 해경 통합항공기지도 항공특화산단 안에 건설됩니다. 해경 초계기와 헬기 등도 필요한 항공 정비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안국제공항 인프라도 대폭 확충돼 항공 정비 산업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가 연장되고 호남 고속철도는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됩니다. 소형 항공정비 기술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그다음에 교육 훈련기,
그리고 3년 뒤에 상용화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쪽으로 정비를 특화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더 나아가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 국가 산단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골프협회 신태연 회장과 회원 일동 20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소영마을 주민 일동 33만 2천 원, 아햇들 어린이집 25만 5천 원, 여수시 서강동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덕양마을 주민 일동 15만 2천 원, 여수시 돌산읍 상동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여수시 화양면 서현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105, 106, 107동 13통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두문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고흥 보물선호 대표 곽성권 1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의용소방대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하송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봉계동 너나들이 분식 62,67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6기 순천 청년정책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협의체가 대학생과 자영업자, 예술가 등 지역 청년 46명으로 구성됐으며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청년 정책과 청년 문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구성돼 올해 6기째 출범하는 것으로 향후 총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